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이승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네이처에 게재된 Human Machine Collaboration for Improving Semiconductor Process Development입니다. 이 논문은 2023년 3월에 발표되었고요. 저자는 램 리서치 코퍼레이션의 캐런 캐너릭 박사 연구팀입니다. 램 리서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제한된 실험 데이터 상황에서 AI가 반도체 공정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반도체 실험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웨이퍼 하나당 $1,000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웨이퍼 비용만이 아닙니다. 장비 운영 비용, 전자현미경 검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험 한 번에 $1,000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약 100개 정도의 조합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능한 조합이 얼마나 될까요? 수조 개입니다. 이게 바로 리틀 데이터 프로블럼입니다. AI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실험은 너무 비싸서 충분한 데이터를 모을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재 반도체 공정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을까요? 여전히 사람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서 수동으로 개발합니다.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이죠. 이 조건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저 조건을 시도해보고 이런 식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수백 개의 공정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약 절반이 복잡한 플라즈마 공정입니다. 애칭, 증착 이런 공정들이죠. 그리고 이 공정들을 개발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칩이 점점 작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개발 기간도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립니다.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AI 시스템의 핵심인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이 공정들을 아직도 인간이 수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획득 비용이 매우 높아 실험 횟수를 최소화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성공한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스 있죠. 1997년에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겼습니다. 바둑은 어떨까요?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이 AI들이 왜 성공했을까요? 대량의 저렴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스는 컴퓨터가 몇 초 만에 수천 게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규칙이 명확합니다. 이긴다, 진다, 흑백 논리죠. 그런데 반도체 공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실험이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1,000 이상. 둘째, 명확한 규칙이 없습니다. 웨이퍼와 플라즈마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시적인 물리화학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걸 모델링하기는 쉽지 않죠. 셋째, 원자 단위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나노미터, 아니 그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수조 개의 가능한 조합 중에서 딱 100개 정도만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리틀 데이터 프로블럼입니다. AI가 가장 약한 영역이죠. 그렇다면 연구진은 어떻게 이 문제를 연구했을까요?
실제 웨이퍼로 실험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간 6명과 컴퓨터 알고리즘 3개를 비교한다고 쳤을 때 각각 100번씩 실험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수백만 달러입니다. 게다가 실제 웨이퍼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웨이퍼마다 조금씩 다르고 장비 상태도 계속 변하고 온도, 습도 같은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면 공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진은 가상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리고 100번 반복 실험도 가능합니다. 비용 걱정 없습니다. 기반 기술은 시뮬레이터 3D라는 상용 시뮬레이터인데 여기에 램 리서치의 독점 기술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기존 실험 데이터로 보정하고 물리 기반 모델과 경험적 관계식을 조합해서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공정을 선택했을까요? SiO2, 이산화규소 플라즈마 애칭입니다. 고정행비 홀을 만드는 공정이죠. 반도체 칩의 깊고 좁은 구멍을 뚫는 겁니다. 메모리 셀을 만들거나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는 데 쓰입니다. 입력 파라미터가 11개 있습니다. 압력, RF 파워가 2종류 있고요. 가스 유량이 5가지입니다. 플루오로카본 가스들이 있고 산소, 아르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온도도 조절합니다. 결과는 6개 지표로 평가합니다. 탑 시드는 구멍 윗부분의 직경이고 델타 시드는 위아래 직경 차이예요. 구멍이 얼마나 수직인지를 나타내죠. OCD는 측벽이 얼마나 휘었는지, 마스크 에이트는 마스크가 얼마나 남았는지, 엣지 뎁스와 레이트는 얼마나 깊이 빠르게 파냈는지입니다. 중요한 건 비용 구조입니다. 레시피 하나당 $1,000, 배치 하나당 $1,000 오버헤드를 부과했습니다. 이건 실제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웨이퍼 비용, 장비 운영비, 계측 비용 다 합치면 이 정도 되거든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타겟 스펙을 만족하는 레시피를 찾는 거죠. 그럼 누가 이 게임에 참가했을까요? 먼저 인간 참가자입니다. 총 6명인데요. 모두 물리학 박사들입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3명은 시니어 엔지니어입니다. 7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죠. 플라즈마 애칭의 달인들입니다. 나머지 3명은 주니어 엔지니어입니다. 박사는 땄지만 실무 경험이 1년도 안 되는 신입들이죠. 엔지니어들의 작업 방식을 보면요. 배치당 평균 4개의 레시피를 설계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게 95%의 경우에 단변량이나 이변량 변경만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만 올려보자, 압력만 낮춰보자, 또는 온도는 올리고 압력은 낮춰보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온도를 바꿨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컴퓨터는 어떨까요? 3가지 베이지안 최적화 알고리즘이 참가했습니다. 알고리즘 1은 MCMC 샘플링을 쓰고요. 알고리즘 2는 옵튜나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기반입니다. 알고리즘 3은 가장 일반적인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컴퓨터의 작업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배치당 1개의 레시피만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베이지안 최적화는 순차적 학습을 하거든요. 하나 해보고 결과를 보고 그 다음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사전 훈련이 전혀 없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32개의 초기 샘플을 라틴 하이퍼큐브라는 방법으로 무작위 생성해서 시작하고요. 변량 변경을 마구합니다. 11개의 파라미터를 한꺼번에 바꾸기도 해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제 결과를 볼까요? 먼저 인간 참가자들의 성과입니다. 시니어 엔지니어들을 보시면요. 녹색 선입니다. 시니어 엔지니어 1번. 이 사람이 최고 성과자입니다. 10만 5천 달러의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게 우리의 엑스퍼트 벤치마크입니다. 인간의 기준점이죠. 시니어 엔지니어 2번은 12만 1,000달러, 3번은 14만 1,000달러를 썼습니다. 주니어 엔지니어들은 어떨까요? 파란색 선인데요. 주니어 엔지니어 1번이 17만 6천 달러, 2번이 18만 3천 달러, 3번이 19만 달러입니다.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니어는 평균 12만 달러 정도, 주니어는 평균 18만 달러 정도입니다. 주니어가 시니어의 거의 2배를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경험과 도메인 지식이 공정개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 선들 보이시죠? 이건 비전문가들입니다. 공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20만 달러 이상을 쓰고도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발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메인 지식의 가치가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경험이 있으면 50%더 효율적이에요. 둘째, 모든 엔지니어의 궤적을 보면 두 단계로 나뉩니다. 초반에는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걸 러프 튜닝이라고 합니다. 후반에는 느려집니다. 이게 미세 튜닝이죠. 여러 지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단계입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단독으로 얼마나 잘했을까요? 알고리즘 1을 볼까요? 성공률이 1% 미만입니다. 알고리즘 2는 2%입니다. 가장 좋았던 알고리즘 3은 11%입니다. 11%가 가장 좋은 겁니다. 10번 시도하면 1번 성공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번의 독립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각 알고리즘당 100번씩 반복한 거예요. 그 중에서 몇 번이나 전문가를 이겼을까요? 13번입니다. 300번 중에 13번. 계산하면 5%도 안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저 위에 엑스퍼트라고 표시된 선이 보이시죠? 인간 전문가의 10만 5천 달러입니다. 알고리즘들이 이 선을 넘어야 되는데 95%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한 알고리즘 2번의 궤적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돌려봤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73만 9천 달러입니다. 전문가가 10만 5천 달러를 쓸 때 이 알고리즘은 74만 달러를 썼어요. 전문가의 7배를 쓰고도 겨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고리즘은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수조 개의 조합이 있는 공간을 아무런 가이드도 없이 그냥 무작위에 가깝게 탐색했습니다. 마치 눈을 가린 채로 축구장 크기의 방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죠. 실험을 계속 낭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컴퓨터는 쓸모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결책을 보시겠습니다. 연구진이 제안한 해결책입니다. HFCL 전략 Human First, Computer Last. 인간이 먼저, 컴퓨터가 나중에.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페이지 1은 인간이 주도합니다. 왜 인간이 먼저일까요?
인간의 강점이 뭘까요? 도메인 지식이죠. 경험과 직관이 있습니다. 이 공정은 온도가 중요하지. 이 가스 조합은 경험상 잘 안 될 거야. 이런 지식으로 광대한 공간에서 유명한 영역을 빠르게 찾습니다. 대략적인 최적화를 하는 거죠. 이걸 러프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컴퓨터로 넘깁니다. 전환 시점, 트랜스퍼 포인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32개 레시피를 실험한 시점, 약 4만 달러를 쓴 시점이 최적이었습니다. 페이지 2는 컴퓨터가 주도합니다. 컴퓨터의 강점은 뭘까요? 정밀함입니다. 통계적 최적화 능력이죠.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로 초기화하고 제약된 범위 내에서 최적화를 합니다. 타이트한 허용 오차를 달성하는 거죠. 미세 튜닝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시면요. 인간이 초기 탐색을 해서 이 근처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좁혀줍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그 영역에서 정밀하게 최적화합니다. 인간의 초기 직관과 컴퓨터의 후반 정밀도를 결합하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인간은 초반에는 강하지만 미세 튜닝에서는 약합니다. 여러 파라미터를 동시에 맞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컴퓨터는 초반에는 약하지만 미세 튜닝에서는 강합니다. 데이터가 충분하면 통계적으로 최적을 찾아내니까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컴퓨터에게 뭘 넘겨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험 데이터입니다. 포인트 A부터 E까지 5가지 전환 시점을 테스트했습니다. 어느 시점이 최적일까요? 이게 핵심 질문이죠. 잠시 후에 답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제약된 검색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온도 파라미터가 있다고 쳤을 때 원래 범위는 50도에서 100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실험해 보니까 이 공정은 65도에서 85도 사이가 좋더라.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컴퓨터에게 줍니다. 너는 65도에서 85도 안에서만 찾아봐. 검색 공간이 엄청나게 축소되죠. 원래는 50도 폭이었는데 이제는 20도 폭입니다. 다른 파라미터들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좁혀주면 전체 검색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제약 범위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 주면 안 돼요. 데이터만 주면 알고리즘이 여전히 너무 넓은 공간을 헤맵니다. 제약 범위만 주면 그 안에서 어디가 좋은지 모릅니다. 둘 다 줘야 최고 성능이 나옵니다. 이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보시겠습니다. V자 곡선입니다. 가로축은 전문가가 제공한 데이터의 양입니다. 포인트 A부터 E까지죠. 세로축은 최종 비용입니다. Total Cost to Target. 포인트 A에서 시작해 볼까요? 포인트 A에서 B, C로 갈수록 비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C가 가장 낮죠. 그런데 포인트 D로 가면 비용이 다시 올라갑니다. 포인트 E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V자입니다. 포인트 C가 꼭지점이고 최적점입니다. 왼쪽 경사는 뭘 의미할까요? 너무 일찍 넘긴 경우입니다. 포인트 A나 B에서 넘기면 알고리즘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학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비용이 많이 들죠. 오른쪽 경사는 너무 늦게 넘긴 경우입니다. 포인트 D나 E까지 인간이 계속하면 인간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 튜닝은 인간이 약하거든요. 직관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영역이에요. 여러 파라미터를 동시에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험을 하긴 하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돈만 낭비되는 거죠. 이 V자 곡선이 알려주는 게 뭘까요? 깊이,
즉 V자가 얼마나 깊은지는 최대 비용 절감을 나타냅니다. 엑스퍼트 혼자 10만 5천 달러를 쓸 때 HFCL은 5만 2천 달러만 씁니다. 절반이죠. 꼭지점은 최적 전환 시점을 나타냅니다. 포인트 C, 32개의 레시피, 약 4만 달러 시점이 최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 공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과 AI 협업에서 전환 시점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실패한다는 것, V자의 꼭지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니어 엔지니어 19만 달러입니다. 엑스퍼트 인간 벤치마크 10만 5천 달러입니다. HFCL 전략 5만 2천 달러입니다. 엑스퍼트 대비 얼마나 절감했을까요? 10만 5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정확히 절반입니다. 50% 비용 절감입니다. 주니어와 비교하면 19만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약 73% 절감입니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성공률입니다. 알고리즘 3을 써서 포인트 C에서 사용했을 때 100번 시도 중에 95번 성공했습니다. 95%의 성공률이죠. 그리고 이건 통계적으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100회 반복 실험을 했거든요.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된 게 아니라 재현 가능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째, 실용성입니다. 바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둘째, 신뢰성입니다. 95% 성공률이면 실무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과학적 엄격성입니다. 네이처에 실린 이유죠. 100번 반복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세 가지 알고리즘을 포인트 C에서 비교해봤습니다. 다 똑같이 32개 레시피 데이터를 받고 제약된 범위도 받았습니다. 조건은 동일합니다. 알고리즘만 다른 거죠. 알고리즘 1입니다. 중앙값이 약 8만 달러 정도에 가깝고 분포가 꽤 넓습니다. 성공률은 76%입니다. 10번 하면 7번 엑스퍼트를 이긴다는 거죠. 나쁘진 않은데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알고리즘 2는 어떤가요? 중앙값이 약 8만 달러, 성공률은 65%,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3을 보겠습니다. 중앙값이 50만 2천 달러, 분포가 훨씬 좁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좋은 결과를 냈다는 뜻이죠. 성공률은 99%입니다. 거의 모든 시도가 성공했습니다. 왜 알고리즘 3이 이렇게 압도적일까요? 첫째,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이 더 유연합니다.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잘 잡아냅니다. 알고리즘 1의 선형 모델보다 훨씬 표현력이 좋죠. 알고리즘 2의 트리 기반보다도 낫습니다. 둘째, 에쿼지션 펑션의 차이입니다. 알고리즘 1과 2는 Expected Improvement, EI를 썼는데 알고리즘 3은 Lower Confidence Bound, LCB를 썼습니다. LCB가 뭐냐면 예측 평균에서 불확실성을 뺀 값입니다. 이게 탐험과 활용의 균형을 더 잘 맞춥니다. 불확실한 영역도 탐험하면서 좋은 영역도 활용하는 거죠. 문헌에서도 LCB가 EI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알고리즘 3,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LCB, 이 조합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기여와 강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획기적인 비용 절감입니다. 50% 절감, 10만 5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로.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산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결과예요.
반도체 회사가 공정 하나 개발하는 데 들이는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둘째, 인간과 AI 협업의 최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답을 줬어요. 초기 직관은 인간이, 후반 정밀도는 AI가 상호 보완적 강점을 활용하는 거죠. 셋째, V자 곡선을 발견했습니다. 전환 시점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포인트 C, 32개의 레시피가 최적이라는 걸 규명했습니다. 러프 튜닝에서 미세 튜닝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넷째, 도메인 지식의 가치를 정량화했습니다. 시니어가 주니어보다 50% 효율적, 이걸 숫자로 입증한 겁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지만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한 건 드뭅니다. 다섯째, 리틀 데이터 프로블럼의 일반 해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험이 비싼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해요. 신약 개발, 재료공학, 화학공정, HFCL 전략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했습니다. 100회 반복 실험,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연구는 없듯이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가상 환경의 한계입니다. 모든 실험이 시뮬레이터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제 장비가 아닙니다. 실제 환경에는 뭐가 있죠? 노이즈가 있고 드리프트가 있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장비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웨이퍼마다 조금씩 다르고 온도, 습도 같은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걸 시뮬레이터가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일 공정만 검증했습니다. SiO2 플라즈마 에칭 딱 하나만 했어요. 반도체 제조에는 수백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습식 세정, CVD, PVD, 리소그래피. 이 모든 공정에서 HFCL이 효과적일까요? 모릅니다. 검증이 안 됐어요. 특히 습식 공정은 플라즈마 에칭과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학 반응이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환 시점을 사전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실용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전문가가 이미 끝까지 다 해본 다음에 그 궤적에서 포인트 A, B, C를 추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지금이 포인트 C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넷째, 단일 목적 최적화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목표가 상충됩니다. 애칭률은 높이고 싶은데 선택비도 좋아야 하고 균일도도 좋아야 하고 시간도 짧아야 하고 이런 다목적 최적화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이 명확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실제 장비 검증입니다. 다양한 공정에서 HFCL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자동 전환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레스 트래커 같은 지표로 지금이다 판단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다목적 베이지안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파레토 최적해를 찾는 거죠. 전이학습도 유망합니다. 유사 공정의 지식을 활용해서 초기 전환을 앞당기는 겁니다. 온라인 적응형 시스템도 필요하고 설명 가능한 AI로 엔지니어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력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입니다.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리틀 데이터 상황에서는 인간 지식이 필수입니다. 체스나 바둑처럼 데이터가 무한하면 AI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비싸다면 인간이 꼭 필요합니다. 초기 탐색은 인간의 직관으로, 미세 조정은 AI의 정밀도로, 이게 최적의 분업입니다. 두 번째, 최적 전환 시점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V자 곡선을 기억하시죠?
너무 일찍 넘기면 AI가 준비가 안 됐고, 너무 늦게 넘기면 인간이 비용 부담이 됩니다. 꼭지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포인트 C, 32개의 레시피였지만 다른 공정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판단 알고리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산업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실험 비용이 높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AI를 신뢰해야 하는데 왜 이런 레시피를 제안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구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AI가 11개의 파라미터를 한꺼번에 바꾸면 인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직관에 반하는 움직임도 간간히 보입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가 중요한 겁니다. 신뢰를 구축해야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체가 아니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반도체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